여러분 안녕하세요. 탐나는 주식 2PM 이주호. 강민영입니다. 종목별로 그 뉴스의 오락가락 변동성이 큰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처음에 뭐 아스달 연대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기대감이 없다 그래서 하락했다가 또 올랐다가 시작했더니 또 올랐다가 네. 시청률 부진하다면서 또 내렸다가 자 이렇게 종목별로 뉴스에 따라서 변동폭이 클 때에는 물론 트레이딩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야 여기서도 뭐 조금씩 먹고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투자하기 참 어려운 환경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저는 오늘 수소차 관련한 종목도 올라가는 거 보면서 든 생각이 네. 뭐 눌렸다가도 또 올랐다가 눌렸다가 또 올라갔다 이걸 반복하고 있으니까 네.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 뭐 5G나 수소차 이런 거는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들어서 각 섹터별로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한 그러니까요. 시점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어쩌면 지금 눌린 종목 가운데 살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탐나는 주식 2PM. 함께 하시죠. 네, 2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별로 이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는 그런 시장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상승 하락 종목들이 서로 상쇄되면서 지수의 움직임은 사실 별로 좋지 못합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은 0.2% 정도 약보합권, 코스닥 시장도 0.3% 정도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전체 시장을 놓고 보자면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거의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상쇄된다고 하면은 어떤 때에 따라서는 이 매수 매도가 강력하게 맞붙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사실 최근 들어서 관망 심리가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이 지난 2거래일 전에는 뭐 4조 원, 5조 원 정도가 기록이 됐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4조 7천억 원에 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물론 아직 그 장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매우 적습니다. 2조 8천억 원 정도에 그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가 있었는데 바로 연기금 등입니다. 연기금 등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오늘을 포함해서 12거래일 연속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른 매수 주체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연기금 등은 865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사는 종목,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에 주목하라라는 말을 실감하게끔 하는 그런 수급 동향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가운데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시각 급등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눈에 띄는 세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 외국인 수급이 유난히도 좋은 종목이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많이 사고 있는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올해 분위기가 좋았었죠. 일단 5만 원권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7만 5천 원권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법인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시장에서 MS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늘어나고 있죠. 꾸준하게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나아지는 수급 상황을 보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7% 이상 급등으로 진행이 되네요. 75,7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우부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이 너무나 잘 가고 있죠. 일본에서 현대차 수소차인 이 넥소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으면서 그 안에 부품을 납품하는 대우부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넥소의 전동식 워터펌프를 공급하는 부품사이죠. 오늘 장에서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더 강하게 주목받으면서 급등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 풍국주정, 오늘 수소차 관련주 모두 다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수소 컨퍼런스 열리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수소 엑스포 자리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번 주는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줄줄이 올라가는데 대우부품은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22%의 상승으로 2,725원 현재가 기록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열어볼까요? 키네마스터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6월 시작할 때 분위기가 9,300원 정도였거든요. 9,300원에서 지금 15,200원
200원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유튜브 열풍에 따른 수혜주로 많이 분류가 되죠. 영상 편집 어플 대표 주자로 꼽히는데요. 이 키네마스터의 영상 편집 어플 앱 다운로드 수와 사용자 수가 1월부터 해서 한 100%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됐고요. 키네마스터는 꾸준하게 탄력적인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17% 급등 15,200원이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 너무나 좋은 세 종목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분 전화 연결해서 저희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입니다. 대표님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종목 다 만만치 않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인데요. 고르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셋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일까요? 예, 맞습니다. 세 종목 다 너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과연 세 종목군에서 조금 더 튈 수 있는, 조금 더 큰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잡기가 상당히 좀 애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구조적인 성장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오스테 임플란트가 가장 입맛에 맞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이번 주 한 주를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한 주 자체를 지배를 할 수 있는 섹터군에서 한 종목을 좀 골라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눈에 띄게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우 부품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좀 강하죠. 2,7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21%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종목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오늘 급격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4월달에서 5월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로 오늘 단 하루 만에 상승으로 좀 돌파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슈에 대한 크기 자체를 이 하나의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에 대한 캔들에 대한 움직임을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장 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셨듯이 자동차 쪽, 쉽게 말씀해서 친환경 쪽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 급등했었던 이력들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컨덴서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컨덴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5월달에 보시게 되면은 공장에 대한 증설 부분들, 캐파 증설이겠죠. 이쪽에 대한 포커스도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에 대한 대비들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번 주 한 주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수소사 쪽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전략에서 오늘 이 세 종목 중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종목에서는 대우 부품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고요.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 주 한 주를 조금 더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1월달에 보여줬던 고점이겠죠. 한 3,300원에서 3,000원대까지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고요. 손절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식 상승의 두 번째 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 2,400원대를 하향기차 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대부품 오늘 세 가지 급등주 중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대부품 뽑아봤습니다. 자, 구조적인 성장이 두각되어 보이는 종목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에 이슈를 타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종목으로 대우 부품을 꼽아주신 거고요. 이렇게 시장상에서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종목 말고 최영동 대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도 한 가지 공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만한 종목은 미넨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핀테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NH 사이버 결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직전 고점, 4월달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픽테크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좀 한 종목 정도, 한 자리 정도는 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점이고요. 그 후발주로서 미넨지라는 종목을 오늘 제가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자, 현 시간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도 1.62%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마 다들 보시다시피 5일선, 20일선, 60일선 차례대로 정절 구간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좀 진행이 되고 기대감들이 조금만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기술적인 부분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동사는 핀테크와 관련된 2차 인증과 관련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분기뿐만 아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액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300억 정도의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YOY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도겠죠. 작년 동기 대비 한 20% 이상의 매출액에 대한 성장 흐름들을 예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77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직전 동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21%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실적을 토대로 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인 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가 이제 7월 달이면 텐센트와 계약을 했겠죠. 네, 텐센트 게이밍 버디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7월 달에 이러한 신규 사업 부분에서에 대한 성공적인 안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에 대한 주가 자체는 한 단계 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폭발적인 성장 흐름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동사가 보유를 해주고 있는 자회사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세틀뱅크 부분들인데요. 가상 결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결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들이겠죠. 국내에는 어느 정도 안착을 한 결제 서비스 이겠지만 해외 쪽으로도 넘어갔을 때 추가적인 성장 흐름들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IPO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었을 때 미넨지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동사 자회사에 대한 성장 흐름들과 동일시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쉽게 말씀해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이슈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앞서서 이제 언급드렸습니다. 뭐 정별 구간들을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도 자리에서 매매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 부분인 것 같습니다. 28,000에서 3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손절량이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일선을 하향 이탈시키는 한 23,000원대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게 되면은 뭐 안정적인 수익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잡아보셔야 되는 중점적으로 매매를 해보셔야 되는 섹터군에서 이 미넨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부품은 목표가 3,000원, 그리고 미넨지는 3만 원. 저희 외우기 오늘 쉬울 것 같아요. 하반기에 좀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미넨지 기억해 보겠습니다.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와 함께했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